잘 됐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런 상황 좀 볼까요? 마찬가지로 8명이 앉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8명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스가 앉고 싶어. 몇 가지를 앉을 수 있을까? 회전시켰을 때 같은 자리들을 찾아봐라라는 얘기거든. 여기 가서도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1위가 이것이고, 맞죠? 여기는 1위가 이것이고, 이 녀석은 2위가 이것이고. 자, 최초에 앉을 수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 그치? 보스가 4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앉아. 여기 앉았다고 치자. 일단 앉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얘는 원순일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7명과 7자리를 짝짓게 돼. 몇 가지? 7 팩토리얼. 그치? 7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고. 알겠어? 하나만 더? 자, 놀이동산을 갔어. 그런데 이런 놀이기구가 있어. 이런 놀이기구가 있어. 이렇게. 8개죠. 자, 보스가 제일 처음에 앉고 싶어. 몇 가지 앉을 수 있지? 그렇지. 안쪽 자리는 같은 자리. 바깥쪽 자리는 같은 자리야. 보스가 2개 중에서 아무데나 한 개를 앉아. 이걸 보면 색칠하기 문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공간이 남았는데 7개의 공간과 서로 다른 7개를 짝 씌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7팩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까? 하나 더. 이 책은 정육면체. 정육면체. 그래서 6명입니다. 6명? 좀 그렇긴 하다. 색깔. 6개의 색깔을 칠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이 책은 다른 것과는 달라. 뭐가 다르냐면, 얘들은 이렇게 회전했을 때의 합동이 돼. 한쪽 방향으로만 합동이 되거든? 근데 이 녀석은요, 이렇게 돌아도 합동이 되고, 이렇게 돌아도 합동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도 합동이 되고, 이렇게도 합동이 된다는 얘기야. 2가지의 회전이 가능해. 일단, 똑같아. 푸는 건 다 똑같아. 6개 중에서 한 명, 왕, 보스를 정해. 그 보스가 제일 처음에 앉을 거야. 자, 고민해. 난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뭐 색칠할 수 있을까? 앉을 수 있을까? 고민해. 몇 가지겠어? 어디하고 어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바닥? 자, 이 부분 윗부분이라고 하더라. 윗부분이 자, 어떻게 하지? 사각이 없네. 아주 윗부분이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옆에 모든 면으로 갈 수 있죠. 윗면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모든 면으로 갈 수 있게 돼요. 다 똑같은 자리예요. 오케이? 이게 다 똑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회전했을 때. 그렇다면 다시 최초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야 돼? 한 가지 안 같지. 다 똑같아. 한 가지로 보스가 앉아 또는 색칠을 해. 여기 앉았다고 치자. 에이, 난 여기 앉았어. 자, 이제 이렇게 앉게 되면 우리 보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원순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회전해도 다 다르게 된다. 회전을 멈춰버린대. 자, 여기에 앉았어. 그렇다면 회전이 다 멈출까요? 회전시켰을 때 합동이 되는 쪽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어. 회전은 2가지라고 했어. 이렇게 회전했을 때 합동이 되고 이렇게 회전했을 때 합동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앉아버렸어. 그럼 어느 쪽 회전을 멈추게 할까요? 그렇지. 이렇게 회전하면 똑같잖아. 아, 쟤
재밌긴 하지. 재밌긴 하지만 똑같잖아. 근데 앞으로는 가면 다른 모습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쪽 회전만 남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보스가 앉은 자리를 빼버리고 보스가 앉은 자리를 빼버리고 위에 면을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이 원순열이거든. 이렇게가 그럼 걔를 펼쳐봐. 남아있는 부분을 펼쳐봐. 이게 어려운 문제야. 이 책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남아있는 부분을 펼쳤어. 이렇게 펼친 거야. 쫙. 오케이. 자, 이제 이 남아있는 5명을 여기다가 배열하는 문제가 돼. 자, 원순열과 상관없는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이야? 그치? 그래서 5명 중에서 1명을 골라가지고 이 가운데를 정해야 돼. 맞죠? 몇 명 남았어?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잖아. 4명을 여기 배열해야 돼. 근데 이건 정확하게 원순열이야. 4명에 대한 원순열 배열 가지수 몇 가지? 공식 하나 빼고 팩토리. 그래서 3팩토리. 이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3팩토리를 쓰면 이게 원래 공식이에요. 원순열 공식. 근데 원순열 공식이 쓰이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알겠어? 자, 됐어. 이 정도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수 예제를 가보십시오.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2학년 4명이고요. 3학년 5이구나. 수업을 문제 푸는 걸 1시간 10분 만에 들어가네요. 자, 3학년을 4명이 있어. 어떻게 한다? 8명이 첫 번째. 전부 다 원탁에 배열하고 싶어요. 몇 가지입니까? 바로 말해야죠. 실패 공식 써버려야죠. 단순하게 원형 배열은 두 번째 2학년이 자 2학년이 모두 다 이 우립해야 돼요. 경우수는 자 가장 스페셜한 걸 먼저 처리를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2학년이 스페셜하잖아. 이것부터 처리할 거야. 우리 이웃하는 거 어떻게 했었죠? 2학년을 한 문구로 묶어버렸어. 자, 4명이야. 4명을 한 문구로 묶는 가지수는 4명을 배열하는 가지수랑 똑같아. 몇 가지야? 그렇지. 2학년이 이제 1명이 된 거였어. 총 몇 명이 된 거야? 5명이 된 거야. 그럼 5명을 원형 배열할 거야. 몇 가지야? 공식에서. 5명 그냥 배열하면 돼. 1명이라고 쓰면 5명을 그냥 배열하면 돼. 몇 가지? 4팩. 아! 5명을 배열한다. 4팩이 하나 빼서 팩토리얼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어? 이웃하지 않게 2학년이 이웃하는 안 되는가고 했어. 우리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떤 것부터 배열한다고 했지? 상대방부터 배열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3학년부터 배열을 해줘야 돼요. 3학년 4명을 일단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야. 그 가지수 몇 가지야? 그렇지. 그럼 이제 3학년이 먼저 4명이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질 거야. 이제 빈 공간에 들어갈 거야. 빈 공간이 몇 개나 나오니? 4개지. 누군가가 앉게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원수들이 아는 거야. 일반적인 배열이야. 4개 공간이 남았는데 나는 너희 학년 4명을 배열해야 돼. 즉 4개 공간과 4명을 짝짓기. 몇 가지? 네, 4개 짝짓기.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다음입니다. 네 번째, A하고 B가 서로 마주 봐야 돼요. 마주 봐야 된다. 자, A하고 B가 특정하죠. 스페셜한 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럼 A하고 B, 먼저 A, B 각 첫 번째 해요. 최초의 A든 B든 상관없어요. 최초의 A가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최초의 8개 중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몇 가지 안 들어서 내가 못 들어서 몇 가지? 한 가지? 다 똑같아요. 8개 최초에 앉을 때는요 원수들은 다 똑같은 자리들인 거야. 원형 문제라면. 그래서 A가 최초에 한 가지로 앉게 돼요. 근데 B는 마주보고 앉아야 돼요. 그럼 B 자리까지 결정이 되는 거야. B는 무조건 여기에 있게 되는 A도 한 가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리가 몇 개가 남죠? 하나, 둘, 셋. 누군가가 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 문제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6명이 6자리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6, 어겐티 데스가 알겠다는 얘기야. 그냥 하는 말이야. 해석하지 마. 자, 하여튼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밑에 1-1 하고 녀석. 모르겠으면 바로 물어봐요. 모르겠으면 아까 할 테니까 바로바로 물어보고 질문을 해주세요. 교재 이름은 내가 다 쓸 거야. 쓰지 마. 책 사태로 썼는데 이름 쓰면 안 돼.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답을 앞에다 적어줄 테니까 바로 비교 보면서 자신있게 풀었는데 틀린 경우가 많다고. 일번만 뭐라? 자, 봐봐. 자신있게 풀어줘야 돼. 자, 선생님끼리 이웃해야 돼요. 수학 선생님, 원생님, 선생님, 여기 좋아요. 선생님, 이웃했어. 그렇다면 이 두 명이 한 명이 됐어. 5명이 됐잖아. 5명은 뭐? 아직 아무도 안 앉아있어. 그래서 이웃만 시켜놓은 거야. 안 치지 않았어. 그렇다면 5명을 원형별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3명부터 배열하고 있어. 자, 최초에 4명, 우리는 원형별을 하는 거야. 알겠어? 원탁이 안 치는 거야. 그냥 너희도 원형별 할 때 원탁이 안 칠 때 4명. 선생님. 자리가 6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명을 안 치게 되면, 이거는 원형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게 아니야. 자리가, 의자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냥 원형에 4명이 앉아. 그리고 선생님 2명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나도 이제 자리를 적당하게 불려주면 되는 거야. 처음에 하는 때 무조건 원형별입니다. 선생님, 앉았어. 의자도 앉았어. 그렇지. 계산을 잘못했어. 무조건 맞는데 이게 다 138이 계속 그 생각하고 뭐지? 계속 그 생각했었어. 맞았어? 오케이, 알겠어. 좋아. 자, 깻이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알겠죠? 자,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고 자, 보시면 2번 색칠하기 문제고 사람이 앉든 색칠하든
부분입니까? 그렇지. 여기 끝이라자. 몇 개 중에 한 개? 네 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칠했어요. 노란색 칠할래? 라고 했어. 그럼 이 남아있는 세 개가 회전을 실었을 때 합동이 되는 거야. 그럼 세 개를 원형 배열을 해주는 거야. 몇 가지? 세 개 원형 배열 2팩토리얼. 좋아요. 근데 풀어봐요. 두 개로 풀어봐. 일 번하고 3번을 풀어라. 이 책을 풀자. 밑에 문제 1번과 3번을 풉시다. 쉬워. 장담컨대 원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좀 어렵거든요. 자체가. 이 방법 쓰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문제예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했어? 다른 문제도 풀어보면 어차피 다 숙제니까. 이상하면 치과를 가세요. 자, 문제 몇 개, 세 개요? 6개, 당연히 6개겠죠. 6개 6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수들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옆면만이에요, 옆면만. 원수를 말고 다른 부분부터 결정을 해버리자. 두 개 모양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부분이 되는 거거든. 일단 뭘 해야 되겠어?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배열해줘야 돼요. 짝짓기.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 색을 골라서 짝지어줘야 돼요. 그럼 위쪽과 아래쪽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네 군데 옆면인데 옆면은 원소멸이라고요. 남아있는 네 개를 원소멸 배열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되겠어? 네 개를 원소멸 배열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저 조합을 풀었는데 답은 나왔는데 맞아요? 그럼요. 자, 풀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처음에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여기 칠할 거? 네. 좋아요. 또? 5개 중에서 오케이, 좋아요. 그러고 3개. 잘했어. 잘했어. 이게 약간 이용해야 이 방법이. 약간 이용해야. 조합이. 나는 한꺼번에 잡았잖아. 이 조합을 푼다면 6개 중에서 2개 색을 골라요. 위아래 칠할 거예요. 골라놓고 나서 이 2개 색과 두 군데를 짝지어주는 거야. 곱하기 2패.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선택.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발 5켤레가 있어요. 5 너무 많다. 4켤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4짝을 뽑고 싶어요.
T자 고르기. 그런데 한 짝만, 두 짝만 켤레예요. 네 개 중에서 두 개만 제대로 된 켤레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A 왼발 오른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있어. 신발이 있단 말이야. 네 개를 가져올 거야. 근데 한 짝만, 두 짝만 한 켤레가 돼야 돼. 그럼 이게 스페셜하잖아. 그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하는 거야. 몇 가지로 가져올 수 있어? 한 켤레를 가져오고 싶어. 몇 가지야? 아니, 한 켤레. 지금 네 켤레 신발이 있어. 그 중에서 한 켤레를 가져오고 싶어. 몇 가지야? 네 가지. 그래서 내가 얘를 가져왔다고 쳐. 그럼 이제 아직 뭐 해야 돼? 두 짝을 더 가져와야 돼. 그래서 자, 6짝 중에서 한 짝을 얘를 가져왔다고 쳐. 근데 가져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된 거야? 아니, 더 이상 켤레가 맞으면 안 돼요. 4짝 중에서 2짝만 켤레가 맞아야 돼. 그럼 몇 개 중에서 한 개? 이거 가져오면 안 된다고. 왼쪽, 오른쪽. 아니. 몇 개나 남아있어? 짝, 4짝이 남아있어. 그래서 4짝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 이렇게 틀려. 맞을 것 같지 않은 거죠. 그치? 한 켤레만 맞아라라고 했으니까 한 켤레 가져온 다음에 2개를 가져오는데 서로 다른 걸 가져와야 돼. 그래서 맞은 거 같지 않아 가져왔으니까 4개 중에 한 개. 이게 왜 안 되냐면 내가 지금 2개를 골라오고 싶은데 집단은 한 개 집단이에요. 한 개 집단에서 2개를 가져오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먼저 얘를 뽑고 나중에 얘를 뽑아야지 라고 계산한 거 봐. 먼저 얘를 뽑고 나중에 얘를 뽑아야지를 다 계산한 거지.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한 집단에서 가져올 때는 따로따로 가져오면 안 돼요. 왜? 따로따로 가져와 버리면 순열이 돼버려요. 배열하는 문제잖아요. 왜? 앞에다가 하나를 배열하고 뒤에다가 하나를 배열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 집단이 한 개라면 한꺼번에 가져와야 돼. 한 집단 6개 중에서 2개를 가져와야 된다면 한꺼번에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자, 일단 4켤레 중에서 한 켤레를 가져오고 나서 자, 가져오는데 여상으로 묶어야 돼요. 총 6짝 중에서 2짝을 가져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켤레가 맞아버리면 안 되지. 켤레가 맞는 게 몇 가지냐면 3가지야. 이렇게 여상으로 묶어야 돼요. 정확히 이게 어려워요. 내가 가져오고 싶은 집단이 있으면 한 방에 뽑아줘야 돼요. 한 방에. 따로따로 뽑으시면 순서가 생겨서 소용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문제 하시죠. 3번. 아까 했던 문제예요. 8명이 앉고 싶어요. 자, 최초의 왕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2가지. 잘 됐죠. 2가지 중에 1가지에 왕이 앉았어요. 7자리가 나가는데 그래서 원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7명을 그냥 배열하는 거예요. 여기가 쉬워요. 그렇지?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니까. 바로바로 채점 했어요. 그리고 통일시킬 겁니다. 난 통일된 걸 좋아해요. 자, 그래서 항상 채점은 빨간 홍일불로 손마다 줄 거니까 제출하고 보면 돼요. 틀려버렸어. 그걸 대충 좋아하다 틀렸다. 체크해봐봐.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는 자리가 몇 개 있을 때 체크해봐봐.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많지? 그치? 직접 체크를 해요.
요거는 절대로 만약에 수능발 쓸 때 확통해서 틀리면 안 돼요. 쉬워서 확통을 다 맞아야겠다.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과는 30번 빼고 다 맞아야겠다. 에이, 28번 빼고 다, 28번하고 30번 빼고 다 맞아야겠다. 그래도 괜찮아. 왜? 4개 틀려도 1등급 하니까. 88점. 이과 1등급. 컷. 문과는 맞아야 돼요. 웬만하면 학校에서 맞고 수원 쪽에서는 틀려야 돼요. 안 틀리면 중국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수트 뭐냐? 수원을 세상에 이용할 거야. 수원. 수트는 책임했으니까 수원 많이 해야 돼요. 다음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가 넘어가게 돼요. 자, 언스테디 클라리오도 이제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이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중복 순열은 뭐야? 순열이야. 뽑아서 배열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여러 번 같은 것을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중복 순열의 정의는요. 서로 다른 앵글 중에서 서로 다른 앵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합니다. 중복을 허락하고 R개를 골라 배열하겠다. 이게 바로 중복 순열의 정의가 돼요. 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앵글 중에서 R개를 골라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파이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중복 순열은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 같아서 중딩 때 풀었던 방법을 푸는 게 가장 쉬워요. 조합계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든. 굳이 막 뱀파이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공식은 n의 제곱이에요 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굳이 이걸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연습 문제 나와 있긴 하지만 굳이 안 써도 상관없고 근데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알아야죠. 2점짜리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 세 명이 가위바위보 음식가를 해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필요해요. 세 명이 묵집발을 해서 몇 가지로 낼 수 있을까요? A, B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할까? 이게 가위바위보. 나중에 한 대씩 있어. 이거 가위바위보 할거 아니야. 내가 고민하고 있잖아. 뭐 낼까? 세 개 중에 한 개 고민할 거 아니야. 내가 낼 수 있는 세 가지. 준우가 낼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혜리가 낼 수 있는 것도 세 가지야. 동시에 일어날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치, 셋 다 고려돼서 결과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3 곱하기 3이야. 내가 3개 중에 1개, 네가 3개 중에 1개, 네가 3개 중에 1개. 그래서 27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걸, 3명인데 내가 고르는 것은 묵집바 중에서 고르잖아.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3명이 각각 한 개씩 뽑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3번을 축복해서 뽑는데 누가 뭘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순열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렵잖아. 졸라 어려워. 그냥 3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3개 중에 이게 훨씬 쉽다고요. 그냥 판단하는 게. 알겠지? 그럼 또 두 번째 이런 문제 가볼까? 자, G메일이 있고요. 네이버닷컴이 있어요. 메일을 보내고 싶어. 세 통의 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야. 세 통 메일을 보내고 싶은 거야. 자,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자, 좋아요. 자, 거르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잘 봐봐. G메일과 네이버 메일이 세 통 메일 중에서 고르는 게 쉽겠니? 각각의 메일이 G메일과 네이버 메일을 고르는 게 쉽겠니? G메일과 네이버 메일.
G메일 3개 중에서 나는 몇 개를 고를까요? 근데 이게 가지수가 너무 나와요. G메일이 메일을 한 개도 안 볼 수도 있고요. 메일을 한 개를 볼 수도 있고요. 메일을 2개를 볼 수도 있고요. 메일을 3개를 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를 다 나눠서 봐야 돼요. 근데 각각의 메일이 있어. 메일이 여기 G메일이 있고 네이버 메일이 있어. 첫 번째 메일이 나는 둘 중에 누구한테 갈까? 이게 훨씬 쉽지 않을까? 그치? 근데 얘는 G메일로 갈 거야. 나는 네이버로 갈 거야. 나는 G메일로 갈 거야.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경우를 안 나눠도 되니까. 그렇다면 얘가 갈 수 있는 메일 개수 2가지. 얘도 모두 다 고려해야 되죠. 고백 없이.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르는 대상이 G메일이나 네이버 메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디서 골라주느냐. 얘를 고르느냐, 얘를 고르느냐. 이걸 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2개 중에서 몇 번 고르는 겁니까? G메일, 네이버 메일 2개 중에서 몇 번 골라지는 거야? 3번 골라지는 건데 한 번 고른 것을 다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중복순열이구나. 2개 중에서 3개를 고를 텐데 중복순열이구나. 어렵잖아요. 그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중학교 방법대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문제로 가십시다. 4번 문제예요. 1. 5명이 있어. 3개 학급이야. 1, 2, 3, 4, 5번 사람이 A, B, C 3개 학급에 배정돼야 됩니다. 자, 또 똑같이 해볼까? A 학급이 누구를 데려가지, B 학급이 누구를 데려가지, C 학급이 누구를 데려가지를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1번 학생이 어느 반에 가지, 2번 학생이 어느 반에 가지, 이게 더 쉬울까요? 1번 학생이 어느 반에? 만약에 학급이 고른다면 A 반에 0명 들어갈 수도 있고 1명, 2명, 3명, 4명, 5명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나눠서 골라야 돼. 그렇지? 그다음 1번이 나는 3개 중에서 1개, 2번이 3개 중에서 1개 이런 식으로, 3번이 3개 중에서 1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3의 5제곱이 되겠다. 3의 5제곱 얼마예요? 이거 43인가? 뭐 그럴 거예요. 맞아? 맞네요. 자, 2번째.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해요. 2명 후보가 출마하거든요. 3명의 선거인이 있어요. 선거인. 기명투표. 자, 기명투표. 나중에 무기명 투표가 나올 거예요. 기명투표는 뭐야? 내 이름을 쓰고 찍는 거야. 박헌정이는 A하고 B 중에서 누구를 뽑겠다라는 얘기야. 즉, 이름을 누가 누구를 뽑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짝 찍는 거야. 짝 찍는 거. 짝 찍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저합이 아니고 순열이야. 오케이? 자, 순열로 풀 텐데. 좋아. 그러면 A라는 후보가 3명 중에서 나를 뽑을 사람을 선택하니? 아니지. 3명이 있는데 1번, 2번, 3번. 1번이 2명 중에 1명을 선택할 것이고 2번이 2명 중에 1명, 3번이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각각 두 가지. 알겠어? 자, 고른 대상 아니야. 고른 대상이 누군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약간 헷갈릴 수 있을 부분은 자, 연습해보자. 최대한 많이 밑에 문제를 연습해보도록 하십시오.
A, B, C, D가 몇 개야? 5개예요? 근데 A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대요. A가 특별하지. 그래서 A도 처리를 해. 그래서 A는 몇 가지? 2가지. 그럼 B는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어? B는 B부터 다섯 가지. 그렇지.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A만 특별하니까 A만 따로 정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오케이. 자, A, B, C에서 중복을 합쳐서 6개를 선택한대요. A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라. 자, A가 적어도 한 개 포함되려면 몇 개? 몇 번 뽑니? 6번. 자, 그럼 A가 한 번 뽑힐 수도 있고, 2번 뽑힐 수 있고, 3번, 4번, 5, 6번. 너무나 많지. 그걸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너무나 많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지? 여사건. 같이 여사건을 생각해봐. 그럼 A가 선택이 되니 안 되니? 그치. 적어도 한 번 선택되라 반대는 선택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 그럼 전체 받을 수에서 A가 선택이 안 되는 부분 빼버리면 되거든. 그렇다면 전체가 3개인데 6번 선택할 거잖아. 자, 어떻게 될까? 처음에 선택할 때 몇 개 중에 한 개? 그치. 두 번째 선택할 때 몇 개 중에 한 개? 그래서 3개, 6번 곱해지겠지. 그게 전체 받을 수야. 근데 빼야 돼. 뭘? A가 전혀 선택이 안 돼. A 빼버리면 문자 몇 개야? 2개지. 그럼 처음에 뽑을 때 2개. 두 번째 뽑을 때도 2개. 이걸 빼버리는 게 여사건이지. A가 전혀 안 뽑힐 때. 이해 가겠어?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 다 들었지? 세 번만 더 풀어요. 다 풀어서 욕심이.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풀어야 되는데 케이스 분류를 겁나게 많이 해야 돼. 좀 불편하구나. 그럼 반대로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5번이에요. 5번 0, 1, 2, 3, 4를 중복을 허락한대요 라고 해서 1번 네 자리 자연수. 자, 웬만하면 중등 방법으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 알고 있잖아. 네 자리 자연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앞에 뭐가 오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여기 몇 개 중에 한 개? 그럼 다음은 이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그렇지. 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3,200보다 두 번째 3,200보다 큰 놈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어? 3, 2로 시작하는 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몇 개 먹을 수 있어? 5개. 그렇지? 또 여기에 몇 개 먹을 수 있어? 5개야. 근데 문제가 있어. 3이 빵빵보다 큰이라고 했어. 내 5개 중에 하나가 오고 5개 중에 하나 올 때 둘 다 0이 들어올 수가 있어. 빼야지. 몇 개를? 아우 0 한 가지, 0 한 가지, 0, 0 한 가지를 빼줘야지. 가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뭐로 이제 하면 돼? 3, 3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쓰고 하는 거지. 이때부터는 다 큰 거잖아. 5개 중에 한 개, 5개 중에 한 개. 3, 4도 마찬가지죠. 3, 4, 5개 중에 한 개, 5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그냥 4로 시작해도 다 큰 겁니다. 라고 해서 5개 중에 한 개, 5개 중에 한 개, 5개 중에 한 개. 다 더하시면 되고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1번 하나만 풀고 또 쉬는 시간. 금방 나가. 시작하기 10분 자, 5, 4, 5, 6, 4, 7. 풀어봐요, 1번.
글쎄, 붙은 요령이 하나도 없나? 아, 잠깐. 계산나. 굳이 3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자, 0, 1, 3, 4, 5. 주어도 좀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3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큰 거 구하랬지? 그쵸. 몇 자리 수예요? 네 자릿수요. 4자리 수예요? 4자리 수는 여기까지는. 여기는 무조건 다사 무조건 다. 여기로 쓰면 몇 가지? 네, 그 다음. 근데 문제가 있어요. 000이 들어올 수도 있어. 확인을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어떤 것이든 5로 시작하는 어떤 것이든 무조건 다 크잖아. 666 사탄의 수라고 하는 666 알아? 사탄의 수 몰라? 귀에 안 나는구나. 혜인이 알아? 666? 자, 66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16, 216, 215.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자, 오케이. 좋아. 여기 딱 20까지 가겠죠? 앞에 보시면 제 앞에 보면 차례가 있어요. 차례. 이번 부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하나씩.
마지막 시간. 라스트 수업. 자. 수업을 영어로 읽는 건 아니야. 중복선을 나오고요. 계속 촬영해서 보고 있었나요?